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입니다. 네, 저는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댓글로 요즘 많이 뭐 이런 안부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좋은데요. 댓글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버거님,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낙지버거님이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네, 요즘 많이 힘들다. 근데 토요일에 이 팟캐스트 들으려고 한 주 버티고 또 월요일이 오면은 또다시 토요일을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의 소확행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보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낙지보건님 왜 그러시지? 그 힘든 와중에 저희가 뭔가 이 버티는 힘이 된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게. 뭔가 너무 영광이면서도 참. 낙지보건님 힘내세요. 네. 무슨 일이람? 빨리 어떤 힘든 일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 토요일마다 들으실 때 좀이라도 좀 웃음을 들을 수 있게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스드림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문화 선생님 주위에 엄청 추천하고 다녔어요. 정말 신비로운 체험에 가까운 영화고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영화 중간중간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되게 감정이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 바닷속 풍경 너무 기대돼요. 저 진짜 꼭 볼 거예요. 이번에 여행 가면은 볼 예정입니다. 네, 꼭 보세요. 네, 그리고 나이스드림님이 그 더파더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댓글이 이제 그 저희 아카데미 특집에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이번에 더파더 영화도 그 안소니 홉킨스가 나무주연상 수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 자체를 논한다는 게 참 입이 아픈 일이지만 이번 연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NO917 저번에 이제 첫 댓글을 달아주셨던 이 노917님께서 아카데미 특집에 1000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오래오래 지금 댓글로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좀 더 저희도 힘을 많이 얻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저번 홀스화에서 우먼 인 윈도우라는 넷플릭스 심리 스릴러 영화를 다뤘었죠. 되게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이렇게 여성이 원탑이면서 또 재밌는 그런 스릴러 영화를 저희가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약간 나의 특집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두 분의 영업을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맨날 하는 그런 키워드로 한번 기대감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는 뭔가요? 사이코패스요. 사이코패스. 쉽지 않은데 사이코패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 중에 무엇일까? 사이코패스의 가족. 가족? 꽁치는요? 시지프스. 시지프스? 드라마는 아니겠죠? 전혀. 그거 가져왔으면 화낼 뻔했습니다. 시지프스 저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시지프스요. 저는 아포칼립스 스릴러. 흔해. 아이, 하지만 컨셉이 아주 흥미롭다고요. 네. 시지프스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흔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흔한 것 같은 세우가 한번 해봅시다. 안 흔해 나. 그 시지프스의 신화 알고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지프스는 죽음의 신과의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에 관한 대가로 영원히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밀어 올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 시지프스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의 아주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끔찍하다, 끔찍해. 그치, 벌써 끔찍하죠. 제목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이제 봤는데 약간 너무 힘들게 보고 그리고 보고 나서는 또 되게 슬픈 장르적으로 엄청 잘 만들었는데
남은 감정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되게 묘한 신기하다.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영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마침 딱 맞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신나게 들고 왔고, 이 서사와 연출과 장르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하지 않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들고 왔는데, 음. 앞에 내용만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주인공은 혼자서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제스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막 자폐가 있는 아이니까 뭔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간신히 어떻게 이렇게 뭔가 달래가지고 엄마가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나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아들을 간신히 이렇게 달래놓고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장면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요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스는 평소에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있느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아들을 남겨놓고 와서 뭔가 얼굴도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 뭔가 좀 안 좋아. 그런 상태이지만 어쨌든 약속이 있어서 요트를 타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냐? 자신의 어떤 되게 약간 오래된 친구인 것 같아요. 남사친이죠. 남사친의 어떤 그렉이라는 남자랑 그 그렉의 친구인 부부, 셀리와 다운이라는 부부가 있고, 또 이제 이 부부 중에 여성이 셀리인데 셀리의 친구인 또 헤더와 빅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명의 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같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아져요. 이제 이제 아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제 싱글맘 제스도 가끔은 이렇게 좀 바람을 쐬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들이 느낌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뭔가 가나 좋아지나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확 안 부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바람이 불지 않는 어떤 순간이 와요. 묘한 어떤 분위기가 확 덮여지는데 이내 돌변을 하더니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나 벌써 소름 돋아. 무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뭐가 오냐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다. 살려달라. 이런 식의 그 되게 다급한 무전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놀래가지고 걔네 어디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 무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막 걱정을 하려던 차에 비바람이 더 막 거세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같이 떠났던 친구 한 명은 실종이 돼가지고 이제 6명이 출발했는데 5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완전 대충격과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생존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복된 요트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간신히 5명이 이제 서 있어서 이제 어떡하지 구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굉장히 묘하게 바람이 또 샥 잠잠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커다란 배가 하나 쓱 지나갑니다. 너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그 큰 배에 누군가가 한 명이 갑판에 이렇게 서 있는 뭐 그림자 같은 게 싹 지나가요. 그거를 이제 제스가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배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살았다 이러면서 애들이 그 배에 뭐 올라타는 거예요. 타서 봤더니 뭐 이제 뭐 식당도 있고 뭐 영화관 같은 것도 있고 진짜 커다란 유람선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 이제 우리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확 놓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배를 둘러보기 시작해요. 근데 제스는 이상하게 이 배가 뭔가 와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이러면서 되게 불안한 어떤 표정으로 막 배를 둘러봅니다. 근데 이 배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무슨 그런 이야기 같다. 그치? 공포 막. 그래서 뭐지? 이 배 너무 이상한데? 이러면서 다들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제스가 특히 이제 그 불안한 마음으로 막 배를 이렇게 봐요. 그중에 이제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아. 우리 이제 살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차려져 있는 음식도 막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배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이제 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 명 한 명씩 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운면을 쓴 어떤 사람이 일행을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 제스는 아들이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죽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살려고 이 살인마랑 맞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일행이 결국 죽어요. 그 살인마한테. 이 살인마가 복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제스가 끝까지 이 살인마랑 맞서거든요. 근데 이 가판 위에서 살인마랑 제스가 진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막 맞서고 있을 때 살인마가 제스한테 속삭입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굴 죽여? 다 죽었다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살인마가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잖아요. 또 제스가 진짜 완전 대혼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완전 어레둥절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게 커다란 유람선이잖아요. 근데 유람선 바깥에 그 바다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 맞아요. 아까 전에 태풍에 배가 전복당한 다음에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나를 포함한 5명 있죠. 그 5명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복면을 쓰고 죽이기 시작하나 다시?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숨어요. 거기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그 너무 약간 뭐지? 대혼란이 돼가지고 막 일단 숨어. 그랬는데 이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5명이 이 배에 이제 와 살았다 이러면서 배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자,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원죄가 있는 거야 이러면 원죄. 이 뭘? 배의 정체가 뭘까? 제스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상황으로 이 영화가 정말 끝까지 가요, 정말. 정말 끝까지 가고, 끝까지 긴장감을 주면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걸 다 보고 나면 되게 슬퍼져요. 그래서 되게 저는 타임루프라는 컨셉이잖아요. 이것까지는 이제 뭐 스포가 아닌 건데, 타임루프라는 이런 형식을 심리 스릴러랑 연결을 해서 되게 이렇게 잘 조합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충격을 저한테 줬던 작품이었고, 게다가 다 보고 났을 때 너무 약간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준다는 것도 약간 그 시지프스처럼 되게 정말 슬픈 마음이 들거든요. 슬프고 끔찍한 마음이. 그래서 그런 어떤 조합들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거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2018년에 개봉을 했는데 원래는 영국에서는 2009년인가? 되게 옛날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개봉은 안 했었는데 2018년에 이제 늦게 들어와서 왓챠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밌겠다. 되게 컨셉이 흥미롭다. 되게 흥미로워요. 영화가 안 길어서 1시간 40분? 네, 정도 되는 거라서 한번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라던가 감독이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약간 보고 나면 와, 씨, 미쳤다. 각본 미쳤고 대단한 장르 영화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혹시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 제 동생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심리 스릴러나 뭐 스릴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집에 놀러 왔다가 이거 꼭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봤었어요. 약간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만듦새가. 근데 그거가 약간 중요하지 않는 장르적인 묘미가 있습니다. 컨셉 너무 흥미롭다. 저 오늘 봐야겠어요. 추천드릴게요. 오, 좋은데 저 꽁치 동생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소개팅 한번 하겠습니다. 좋네요. 재밌네요. 네, 합격. 와, 합격. 네, 저는 오늘 참 행복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갖고 오고 싶은 작품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약간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디 아더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관에 저를 집어넣고 자기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그 깜깜한 영화관에서 초등학생 때 봤는데 그 영화가 디아더스였던 거예요. 그 영화 너무 무서운데?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라서 약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막 무섭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무섭긴 무섭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런 공포와 스릴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왜냐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영화도 여성 원탑 스릴러 영화이잖아요. 공포 영화. 음, 디아더스도 생각이 났고, 제가 옛날에 언급했던 바바둑도 생각이 났고, 또 최근 완전 트렌디한 그 인비저블 맨이라는 영화도 음, 생각이 났고요. 인비저블 맨 진짜 엄청 트렌디한 것 같아요. 영화 보시면.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내가 가져온 영화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2018년 작품인 버드박스입니다. 버드박스. 꽁치는 아마 보셨죠? 네, 그때 저는 보고 같이 봤어요. 우리가 막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때만 해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막 엄청 많을 시절이 아니었어서 오리지널 뜨면은 되게 기대 많이 하고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이제 맞아. 꽁치하고 얘기 많이 나눴던 기억이 음, 있습니다. 네. 산드라 블록이 이제 원탑으로 메인 주연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스릴러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키워드 얘기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스릴러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막 좀비나 이런 것처럼 아포칼립스 시대의 얘기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영화도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새우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아, 네. 그러면 새우를 향해서 영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5년 전에 그냥 평범하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뉴스에서 갑자기 그 집단 자살에 대한 뭐 뉴스가 나옵니다. 뭐 어디 러시아에서 누구들이 갑자기 집단 자살을 했다더라. 뭐 어디서 집단 자살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뭐 흉흉한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해요. 좀 이상하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산드라 블록이 동생이랑 이제 집을 가려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포칼립스 직전에 그 사고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차가 멈추고 막 이런 식의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막 아비규환이 펼쳐져요. 근데 동생마저 옆에 타고 있던 동생마저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눈앞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트럭에 뛰어들어서. 산드라 블럭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동생마저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막 개판이 돼요. 난리가 나죠. 막 진짜 단숨에 초토화가 되고 사람들 막 도망 다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누구들은 또 자살하고 있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외쳐요. 앞을 보지 말고 땅바닥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걸으라고. 음. 그래서 이 무언가의 존재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게 뭔지는 알 수 없어. 왜냐면 그 어떤 걸 본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어떤 것이 이제 뭔가 생겨난 지 5년이 흐른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영화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산드라 블록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를 남자애랑 여자애 이렇게 둘이랑 같이 은신처 같은 이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름도 보이랑 그냥 거리야. 보이 거리고 요 보이 거리랑 같이 집에서 이제 사는데 라디오가 이제 나와요. 근데 라디오 같은 거 듣잖아요.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피난처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있다. 여기로 다 와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고민을 하던 이제 산드라 블록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피난처를 가려면은 무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은 뭘 볼 수가 없잖아요. 보는 순간 뭐 만약에 그 어떤 것을 보고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평소에 나갈 때도 눈을 항상 가리고 나가요. 지금은 무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인 거죠. 그 피난처에 가려면. 그래서 산드라 블록이 그 아까 말했던 보이와 걸하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이 눈가리개를 하고 아이들 두 손을 잡고 강으로 이제 향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제 버드박스잖아요. 이 버드박스인 이유는 새를 이제 밖에 나갈 때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요. 그러고서는 이제 뭔가 그 무언가가 나타난 것 같을 때, 그럴 음, 때 박스를 열었을 때 이 새가 죽으면은 그게 있는 거고, 새가 음, 그냥 여전히 잘 이렇게 짹짹짹짹 거리면서 살아있으면은 그게 없어서 살짝은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온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너무 쫄깃쫄깃해요. 이 영화가 사실 거의 그냥 파랄이 계속 강 건너는 씬이에요, 진짜. 탈출해서 그 피난처로 가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우리도 지금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만약에 눈을 이제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당장 지금 집 밖에 슈퍼도 사실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쫄깃쫄깃함을 너무 잘 담아내고 있고, 이게 또 길거리 또 걷는 길도 아니고 물이고 막 수심이 얼마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진짜 손에 땀을 쥐고 계속 긴장해서 숨죽이면서 보게 하는 그런 재미를 줍니다. 저한테는 컨셉 자체도 되게 신박했었고,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 영화 중에 또 넷플릭스에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또 그 음, 영화는 또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음. 소리를 내면 또 그 무언가가 이렇게 또 낚아채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 류,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이 버드박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이제 밤에 불 꺼놓고 집중해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사운드가 그냥 이제 TV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보다 이어폰을 꼈을 때 그 뭔가 긴박감이라던가 긴장감이 더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가렸을 때 오로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그 감각은 귀잖아요. 눈이 안 보일 때. 그쵸.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려서 이렇게 길을 딱 꽂고서는 깜깜할 때 불 다 꺼놓고 보면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드라 블록 뭐 원탑은 그래비티인가? 거기에서도 음, 나오고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음, 연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재밌고 너무 숨 막히는 숨 죽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음. 영화입니다. 아, 재밌게 봤었어요, 정말. 정말 재밌게 봤고, 이게 또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음, 그래서 막 그때 보고 나서 소설의 엔딩이랑 이 영화의 엔딩이 음, 달라서 맞아. 저는 이 엔딩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걸로 책마랑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맞아. 네, 제 뭐, 기억으로 음, 웅치가 결말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었는데 맞아. 저는 소설의 엔딩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버드박스가 엔딩과 상관없이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쫀쫀하게 스릴러가 엄청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찾아가지고 봤었던 기억이 나요. 어, 어. 두 개 보고 좋네요. 나니까 이제 약간 감각 하나를 가지고 음. 만든 공포나 스릴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봤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봤어? 더 매력적인 게 어, 아니라? 두 개 보고 났더니 이제 약간,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아, 그치.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흘러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두 개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음, 맞아요. 음, 아, 콰이어트 플레이스 원래 2 나왔어야 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좀 연기돼가지고 좀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무튼,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재밌는데, 버드박스가 맞아. 훨씬 더 그 쫀쫀함이 큰 것 같아요, 음, 진짜로. 맞아. 약간 음,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버드박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온 음, 그런 느낌이 맞아. 있어. 음, 음.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뭐 화제였기도 하고 좀 유명한 편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음, 2018년에 또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뭐 최근 와서 구독을 하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버드박스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 음. 영화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 그 아포칼립스만큼이나 아니,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사이코패스의 가족이라니까요. 아, 사이코패스의 가족. 네, 오, 저는 되게 네. 신선했다고요. 네. 약간 저번에 그 우먼인 윈도우도 사이코패스의 가족이 나오잖아요. 저는 좀 궁금한데, 그렇네. 아, 네, 좀 그렇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거 있는 것 같아. 가족이라서 그런지. 근데 다들 아실 음. 거예요. 저는 케빈의 대화를 가져왔고요. 아, 보셨나요? 아,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저도 안 안 봤어요. 봤어요. 웅치도, 아, 진짜? 봤을 것 같, 유명해서 봐야지 했는데 어, 이때까지 안 봤다. 나도. 아, 뭐 다들 유명한 건 아시니까 바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2011년에 개봉을 했고요. 그 틸다 스윈튼이 아주 미친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되게 화제였고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에즈라 밀러가 너무 좋아. 이 영화에서 이제 두각을 확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떴던 그런 영화고요. 이것도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거고 넷플 왓챠에 다 있네요. 전 넷플에서 보긴 음, 했는데 이제 수척해 보이는 한 여성이 잠에서 깨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틸다 스윈튼이고 이름은 에바예요. 에바인데 되게 낡고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고요. 되게 정리도 잘 안 하고 좀 더러워요, 집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되게 비척비척하면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집 밖에 약간 빨간 페인트가 막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야. 에바의 집에. 차에도 약간 테러를 당한 듯한? 근데 그 모습을 그냥 멍하니 지켜보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에바의 과거인 듯한 회상이 바로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과거에는 되게 넓고 좋은 집의 이제 아침 풍경이고 딸이랑 남편이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고 이제 아들도 등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상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에바가 빨간 페인트 테러를 당한 차를 대충 이렇게 닦은 다음에 어딘가로 가는데 어떤 되게 작은 마을의 여행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행사 직원들이 다들 에바를 약간 이상하게 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에바도 그 시선이 되게 익숙한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결국 그 면접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나오면 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이러면서 다짜고짜 뺨을 쫙 때려요. 그 에바 놀라는데 그냥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그냥 황급히 막 그 자리에 막 떠나요. 그 때린 사람들은 오히려 막 저주하고 쌍욕을 막 하면서 너 악마 같은 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에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영화가 바로바로 답을 주기는 하거든요. 교차 편집이 되게 잘 이어 있어가지고 왜 그랬냐면은 그 에바의 아들인 케빈이 이제 이거 에즈라 밀러인데 케빈이 이 마을이 뒤집어질 만한 아주 큰 일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사이코패스, 살인.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에바는 케빈의 이제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원수가 돼가지고 막 테러도 당하고 뺨도 맞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또 그런 되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회상을 보면은 에바는 원래 되게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되게 그 당시 좀 데이트를 하던 사람과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케빈인 거지. 근데 에바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별로 즐거운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멍해 있어. 그리고 육아를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물론 신생아의 육아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길거리 이제 유모차를 끌고 이제 가는 중에 케빈이 계속 우는 거야. 너무 되게 좀 짜증날 정도로 크게 울어요. 그래서 가다가 되게 그 도로 공사를 시끄럽게 하는 그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에바가 편한 표정이 딱 되면서 애기의 울음이 묻히니까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 시끄러운 그 정도로 조금 육아를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요상한 느낌이 드는 그 점이 케빈이 정상적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기 때부터 에바가 이제 말을 걸고 막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째려보기만 하는 거야, 엄마를. 그래서 얘가 약간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약간 답답한 거지, 에바는. 점점 애가 자라면서 이게 자기 표현이 조금 능숙해지면서도 뭘 시키면 싫다고만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논다거나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약간 좀 엄마를 괴롭히는 듯한 행동들도 좀 해요. 그래도 답답 미칠 노릇이지. 아빠한테는 잘 하거든요, 그냥. 엄마만 만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애기가. 그래서 에바는 그래도 자기 이제 얘를 엄마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아빠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혼자 되게 삭히고 혼자 참으면서 되게 지내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자기도 못 견디니까 가끔 이제 케빈한테 좀 그런 힘든 마음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약간 막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아슬아슬한 이제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케빈이 10대가 됐어. 에즈라 밀러가 됐어.
그때가 되니까 애가 점점 더 집요하고 되게 영악하게 에바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았어. 계속되어 온 거죠. 엄마한테만 그래요? 엄마한테만 그래요. 음, 그래서 엄마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막 이렇게 골몰해가지고 하나씩 해보는 그런 느낌 있죠. 음, 그래서 근데도 이제 에바는 어떻게든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애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케빈은 이제 조롱하듯이 막 계속 멘탈을 흔들어요. 계속 그런 식의 반복을 하는데 이제 케빈은 왜 도대체 에바한테 이러는 것일까? 또 에바는 현재 에바는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나? 케빈한테 무슨 짓을 했나? 이런 식으로 에바는 결국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하게 만들어서 계속 보게 하는 영화인데요. 에바라는 사람의 개인이기도 하고 또는 케빈의 엄마로서 그런 괴로운 심리 상태를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보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혀요. 좀 애 낳기 싫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렇겠다.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내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사람인 건데 그래서 에바라는 자기 자신과 또는 엄마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엄청 고민도 하고 또 에바 자체가 완벽한 엄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케빈하고의 대립이 되게 좀 재밌거든요. 그 고민하는 게 다 드러나요. 그 틸다 스윈튼 연기를 정말 너무 잘했는데 보는 내가 막 미치겠어요.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막 표정 하나 그냥 짓고 있는 건데 많은 생각들이 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감정도 다 뭔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 현재와 또 과거의 회상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교차로 쌓이면서 그 약간 에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에바가 좀 내가 뭐가 문제였을지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연출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약간 옆에서 훔쳐보는 느낌이라서 좀 힘들면서 재미있는 영화고 또 편집이랑 미장센이 되게 감각적이에요. 괴롭긴 한데 또 눈은 즐거워. 그 네. 그 회상 장면들이나 뭐 현재에서도 그렇고 되게 메타포들도 되게 좀 단순하고 심플해서 좀 이해하기 편한 편이고 보는 분마다 좀 좋은 포인트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호불호라기보다는 약간 좀 토론거리가 많았던 영화였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아들을 둔 엄마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들이 완전한 악마냐 아니면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토론이 엄청 많이 된 영화예요. 이런 포인트도 좋기는 한데 저의 경우에는 에바의 시선을 경험하는 영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케빈이라는 애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뭔가 이해하려고 늘 노력하는 시선으로 나오지만 끝까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영화를 연출하신 린 램지 감독이라는 분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 이후에 혹시 너는 여기에 없었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원탑으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릴러 같은 건데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어떤 한 사람의 고통적인 내면 이거를 되게 잘 드러내더라고요. 전 이 영화도 굉장히 잘 보고 좀 괴로웠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잘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관람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엄마의 고통이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간접 경험을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되게 많은 생각과 또 좋은 영화 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왜 그런지 나와요? 이게 나올 듯 안 나올 듯 내가 추측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더 미치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추측을 할 뿐이고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고 또는 내가 이렇기 때문이야라고 말해도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궁금하다. 약간 우리가 지난주에 우먼인 윈도우에서 기대했던 심리 스릴러가 왠지 잘 담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긴장감이 계속 가요.
음.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슬퍼져요. 그래. 음. 저 옛날에 얘기했던 바바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음, 뭔가 그 아기를 키우는 막 음. 엄마의 막 그런 고통을 되게 스릴러로 막 풀어낸. 이거 음.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이 영화 그 케빈에 음. 대하여. 맞아. 음. 영화가 조금 길었었나요? 한 2시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되게 케빈의 완전 아기 때부터 음, 10대가 되기까지를 다 그리고 있긴 한데 편집이 이렇게 딱딱딱 그냥 잘 돼가지고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고요. 음. 또 이게 엄청 큰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음. 그 사건을 약간 기대하면서 가는 맛도 있고. 네, 음. 그렇죠. 마지막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 연출이. 어, 음. 결말이 막 좀, 어렵거나 하진 않죠. 좀 열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끝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누군가 죽지 않는 이상. 체념한 듯한 틸다 스윈튼 표정이 너무 슬퍼요. 근데 그래도 너무 잘해. 또 봐야겠다. 원제가 We Need to Talk About Kevin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에바가 남편한테 계속 케빈이 약간 이상하다는 그런 되게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좀 예민하다. 아니면 왜냐면 케빈은 아빠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아빠랑 왜 그렇지? 신나게 놀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치잖아? 그럼 표정이 싹 변해. 도대체 왜? 그럼 약간 일반적인 음. 소시오패스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엄마한테만 그러는 그치, 거면. 엄마의 반응을 뭔가 계속 보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에 뭐가 뭐 있네. 제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그냥 홍보하기 편한 말인 것 같고 맞아. 그런 것 걔한테도 같아. 뭔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에바의 시선으로 영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걔의 속내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 진짜 좀 무서워요. 애기가. 그러게 연기를 어떻게 했담? 그게 되게 좋다. 이게 막 어떤 감독이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공포와 어떤 되게 그런 힘듦을 느끼는 엄마의 시선으로 계속 케빈을 바라보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해진다. 근데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끝나고 나면. 막 맞아. 뭔가 맞아요. 벌써 마음이 아프네. 또 아이 가지신 분들은 또 감상이 엄청 다를 것 같긴 해요. 저 오늘 되게 아주 합격. 오늘 되게 아주 좋은 주제였네요. 오늘 편이 저는 네, 어쩌다 보니 또 이 여성 원탑 스릴러 영화를 또 영업하는 화를 가졌다 보니 아주 보고 싶은 영화 2개를 오늘 영업을 당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네, 또 일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아마 뭐 보신 영화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영업을 당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아까 잠깐 아쉽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성 원탑의 스릴러 영화 되게 많잖아요. 재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와, 이건 진짜 추천해야 돼. 라는 그런 띵작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스릴러 담당인 제가 매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스릴러는 진짜. 그리고 스릴러는 잘 만든 게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또 맞아. 잘 만든 것들 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아. 것들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또 날이 더워지는 상황이니 이런 영화 보면서 또 더위도 좀 물리치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그 홀수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 뚜.